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주치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말연시 참 바쁘죠. 의미 있는 마무리도 좋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마음을 다지는 것 참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하니까요. 아닐까요? 건강한 몸이겠죠? 그래서 오늘 당신의 주치 이 시간에 연말연시에 무리하지 않고 건강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할지, 어떻게 챙기는 것이 좋을지 안아파 의원의 강영주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아파 의원 강영주입니다. 네, 연말연시 모임도 많고 해서 무리하기 쉽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원장님 오늘 딱 뵈니까 어젯밤 좀 많이 달리신 것 같아요. 달리면 너무 힘들어서 조깅 정도만 하고 왔습니다. 조금만 뛰셨어요? 네. 아니 워낙 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한참 바쁘실 것 같아요. 요즘에. 예, 그래서 오랜만에 안 만나던 친구들도 보고요. 네. 그리고 또 기존에 자주 만나던 친구들은 또 보고. 올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보는 것만 아니고 또 연말 모이면 또 먹는 것도 좀 먹게 되고 예. 마시는 것도 좀 마시게 되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무리하게 되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약속이 좀 있다 보니까 이 감기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좀 감기 좀 빨리 떨어지게 하는 비법 없을까요? 감기는 저희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약 먹으면 일주일 가고 네. 약 안 먹으면 7일 간다고요. 네. 그래서 시간 가면 낫는 건데요. 네. 아니 근데 좀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자꾸 나돌아다녀서 그런가요? 이제 이 감기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을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아, 네. 체온을 유지해 주고 충분히 쉬고 그다음에 잘 먹고 잘 자면 빨리 회복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몇 가지 이제 팁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반신욕이나 족욕을 해서 몸의 체온을 높여준달지 아니면 가볍게 운동을 한달지 비타민 C나 비타민 D 같은 건 오메가3 같은 걸 먹는달지 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이 체온 유지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감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예, 그런 얘기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겨울에는 특히 체온을 유지하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 첫 번째 조건이겠죠. 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물론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 네. 한파에 정말 이 일도 마무리해야 된다 하면서 과로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좀 일을 늦게까지 하고 또 송년 모임에 또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하고 또 예. 참여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또 이제 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건강에 별로 진짜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연말연시는 또 특별한 의미잖아요. 네. 한 해 마무리하려고 새로운 걸 준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피로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잦은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만병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여하고 나서 집에 와서는 또 그다음에 회사 출근해서 나 내년부터 금연할 거야. 금주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 많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이번을 마지막으로 실컷 마시자. 내년부터 금연할 거니까 실컷 마시자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과음을 하면 진짜 간에 안 좋죠. 특히.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술을 마시면 그 알코올을 분해를 해서 몸 밖으로 배설해야 하는데 그 기관이 간이기 때문에요. 간에 많은 무리가 오는 거죠. 네. 이제 술을 마시면은 가장 큰 것은 이 알코올성 간질환, 특히 지방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경화나 이런 것도 또 올 수가 있어서 술 마시는 때 연말연시에 술 마시는 부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건 살짝 우문일 수도 있는데 간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건강하게 술을 좀 마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 마시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가장 좋은 건 그렇죠. 안 마시는 거고 적게 마시는 거죠. 네. WHO에서는 술을 남자는 소주 7잔,
이나 맥주 5잔, 네. 여성은 소주 5잔에 맥주 4잔 이상을 먹으면 포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 여자는 소주 5잔이 맥시멈이고 맥주 네. 2잔? 맥주 넉 잔. 맥주 넉 잔. 5,000cc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 이상을 마시면 포금이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건 건강에 너무 안 좋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 보통 마시면 병으로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드시는 분인데 이 음주를 할 때 그래도 조금 나은 것은 첫 번째는 이 빈속에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 왜 술 마시기 전에 우유 같은 걸 마시고 하면 좋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예, 그 좋죠. 근데 더 좋은 것은 탄수화물이에요. 아. 그래서 라면이나 김밥이라도 먼저 먹고 뭐 꿀무시나 초콜릿, 그래요? 사발면 같은 거 이렇게 탄수화물을 보충을 해주는 게 숙취 해소에 좋거든요. 아, 먼저 그런 거 먹어주는 먼저 게. 먹고. 근데 보통 술 먼저 마시고 나중에 라면 생각나서 먹고 이러는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빈속에 술을 드시면 흡수율이 엄청 높아져요. 빨리 취하고. 네. 그래서 뭐 좀 드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은 술 마시기 30분쯤 전에 탄수화물을 먹으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술을 마실 때 술 한 잔에 물 한 잔을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 희석시키는 건가요? 수역시키기도 하고 알코올을 많이 드시면 몸에 탈수 증상들이 많이 생겨요. 아. 그래서 안주를 드실 거면은 과일 안주 같은 거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삼겹살보다는 목살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아, 기름이 좀 적은 거. 예. 저지방 고단백으로 먹는 게 네. 훨씬 술을 분해하고 이러고 하는 데 네.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아, 네. 제가 좀 우문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문이 아니었네요. 이거 참 중요한 질문 같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앉자마자 폭탄주부터 이 빈속에 탁 마시는 것은 위에도 나쁘고 간에도 나쁘고 네. 또 그 다음날 생활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미리 탄수화물을 좀 먹어주고 예. 물과 함께 마시고 과일 안주 드시고 저지방 고단백. 아, 제가 이거 술 드시지 말라고 하면서 술을 잘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어떡하죠 이거. 네, 절제하시고요. 건강한 음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건강 예. 생각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운동의 중요성을 알지만 추워서 좀 게을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멈추면 안 되는데 이 추울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추울 때 운동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추운 곳에서 운동하시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아, 추운 그래서 곳에서 하면 안 된다. 될 수 있으면 실내 운동을 하시고 밖에서 나가서 운동을 하시려면은 새벽보다는 낮에. 아, 낮에 하시고 네. 그 옷은 여러 벌을 껴입어서 운동한 몸에 이제 땀나고 그러시면은 네. 옷을 벗어서 활동성을 좋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 운동 시작하기 전에 평소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관절을 충분히 풀어준 다음에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 그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몸이 움츠러들잖아요. 그러다 네. 갑자기 크게 동작을 하면 이상해. 어깨가 갑자기 왜 안 돌아가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요즘같이 추운 날 가다 이렇게 산책길 살짝 네. 보면 살짝 얼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많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넘어져서 병원에 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 중에 이제 통증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평소에 있던 관절염이 추위 때문에 악화되시거나 아니면 넘어지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 낙상 사고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의 암 같은 질병 이외의 사망 원인의 3번째 해당될 만큼 아주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낙상을 조심을 하고 네. 낙상 방지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문제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무래도 좀 중년 장년층 경우에는 조심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제일 중요한 게 주머니 속에다 손을 넣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추우니까 자꾸 주머니에 손 넣게 돼요. 저만 해도. 그래서 길 장갑을 걸어 다닐 끼시고 때. 아. 목도리를 두르시고 손을 자유스럽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빙판길 같은 거 걸어가실 때는 될 수 있으면 보폭을 적게 하고 천천히 걷는 것. 종종 걸음? 네. 네. 네, 우리 저기 원장님께서도 어젯밤에 조금 달리셔서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종전걸음 같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걸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될 수 네. 있으면 추운 날에 안 나가시는 게 좋고 나가시면은 보호자들과 같이 가시는 게 네. 나가시는 게 좋다고 얘기하죠. 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이면 일단 이런 순간적인 감각이나 운동신경이나 이런 것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골다공증도 많이 생기셔서 넘어지시면 골절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주의할 필요성들이 있죠. 네. 넘어지기 전에 이렇게 조심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넘어지고 나서도 어떻게 바로 어떻게 처치를 하는 뭐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우리 길에 가다가 이렇게 사람을 화단하고 탁 부르나? 넘어지면 네. 뭐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괜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막 하고. 네, 그래서 창피하니까 얼른 일어나려고 네, 하는데 빨리 네.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가장 나빠요. 아. 그래서 넘어지시면 첫 번째로는 그다음부터 숨을 고르시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 다친 데 없는가 보고 네, 확인하고. 팔도 움직여버리고 다리도 움직여보고 그런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내가 다리도 잘 안 움직이고 너무 아파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려고 하시면 다친 부위가 더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 단순골절이 복합골절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넘어질 때 안 넘어지려고 막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더 큰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넘어지는 거 미끄러지면 머리 보호하면서 그냥 주저앉는 방식으로 넘어지는 게 네. 몸을 가장 보호하기 좋은 방식이죠. 네, 네. 아, 약간은 운동신경을 좀 길러놨어야 됐는데, 나도 점점.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하시고. 네, 맞습니다. 늦은 시기는 없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면서도 이러네요. 네. 몸 건강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우리가 연말연시 보내면서 살짝 좀, 허무하다는 생각, 네. 약간 무기력하다는 생각, 나만 외롭다는 생각,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마음 건강을 챙기는 방법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고.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드는 거니까 몸을 움직이는 일들을 하셔라. 운동이 됐던. 뭐 그런 게 첫 번째로 권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권하고 드리는 건 새해가 오기 전에 올해 해보고 싶은 일 중에서 못했던 것 한 가지를 하세요. 네. 뭐 내가 친구 보고 싶었는데 어디 여행을 가고 싶은데 책을 보고 싶었는데 올해 못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중에 딱 한 가지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올 1년을 이렇게 살아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셀프 칭찬. 아, 칭찬. 아, 아쉬워만 하지 말고. 그렇죠. 네. 너 고생했어. 아이고, 너 대견해. 그렇게 자기한테 칭찬하고 자기를 위해서 뭐 여자분들 같으면은 네일 아트를 한번 하신달지. 기분 전환용으로. 예. 그리고 남자 같으면 1년 동안 잘 살아온 자기한테 선물로 뭐 머리를 한번 가서 깎는달지.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취미생활 같은 것도 하시면 더 좋겠죠. 우리 원장님은 본인 스스로 칭찬거리가 있다면? 잘생긴 거? 올해만 잘생긴 거예요? 그거는 평생 잘생긴 거죠? 해마다 점점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올해 조금 더 잘생겨진 예. 거. 그럼 내년은 올해보다 더 멋지시겠네요.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기대해 늙는다는 보겠습니다. 게 네. 나이 먹는다는 게 좋은 일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원장님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참 젊게 사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젊은 친구들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 비결이 뭐예요?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은 비결. 첫 번째는 꼰대질 안 하는 거고. 아, 맞다. 그다음에 뭘 하든 간에 젊은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네. 유 퍼스트. 네, 우리 담당 PD가 인정합니다. 예, 젊은 PD잖아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또 노래 한 곡 듣고 가볼까 합니다. 윤영주의 노래 준비했거든요. 어느 사랑의 이야기.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주치 안아파요원의 강영주 원장과 겨울철 건강관리 연말연시 어떻게 챙기는 게 좋을지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아까 그 감기 이야기하면서 예. 다른 얘기로 또 넘어가느라고 깜빡 놓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지금 며칠째 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럴 때 혹시 제가 독감 주사를 안 맞아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독감 주사 맞는 시기 지금 맞으면 좀 늦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이 그래요? 독감은 독한 감기가 아닌 다른 질환이거든요. 네. 보통 독감은 12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유행을 하는데 길면 5월까지 독감이 유행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2주 뒤에 항체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맞으시면 1월 달 중순부터도 계속 독감이 유행을 할 건데 그걸 막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네. 뭐 벌써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네. 특히 올해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독감이 더 많이 유행할 거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까운 병원 가셔서 네.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독감 예방 접종 지금이라도 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 컨디션이 좀 정상으로 된다면 맞아야죠. 지금 이런 약간 그렇죠. 감기 기스는 네. 안 되죠. 열이 있거나. 일단은 첫 번째는 열이 없어야 돼요. 아, 네. 다른 건 없고요. 이제 열이 없고 그다음 뭐 계란 알러지 없고 그러면 누구나 맞을 수 있으니까요. 네,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4710님이 바로 문자 주셨어요. 저는 독감 주사 맞았는데도 독감에 걸렸어요. 아이고 매년 걸리는데 다른 예방책이 없을까요? 하셨네. 독감 백신을 맞으면 그 항체가 생기는 율이 10%에서 60% 사이예요. 너무 편차가 큰데요? 괜찮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일수록 항체가 더 적게 생기고 네. 젊은 사람일수록 항체가 한 70%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독감은 이 호흡기 질환이에요. 기침이나 가래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옮기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개인 위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고 양치질하고 그런 게 제일 첫 번째인 거고 그리고 기침 같은 걸 할 때 됐으면 손수건으로 가리고 하든가 아니면 팔뚝으로 가리고 하셔야 돼요. 네. 손으로 가리시면 안 돼요. 손으로 하시면 손에 묻은 균이 다른 문을 잡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하나 드는 것은 핸드폰. 스마트폰을 네. 다 보시는데 화장실에서도 다 보잖아요. 네. 근데 화장실에서 나오시면서 손은 씻지만 핸드폰 씻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맞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핸드폰 하는 사람이 독감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요거 참고하셔야겠네. 네, 좋은 팁이고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는 좋은 건가요? 좋죠. 네, 네. 네, 네. 저도 마스크 며칠째 끼고 다니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연말 보내면서 건강 생각하시면서 나 내년에 연초에 꼭 건강검진 받아야겠다 이런 다짐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좋은 요죠. 네. 네. 우리 원장님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다는 얘기 하셨는데 네. 잘 나왔어요 결과? 저도 이제 추가 검사까지 했는데요. 네. 결과는 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저께 또 달리셨구나. 진짜. 그런데 이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검진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네. 첫 번째, 의사가 하는 말을 잘 따라야 된다. 네. 두 번째, 의사가 하는 행동은 따르면 안 된다. 예? 그 무슨 말씀이세요? 대부분 의사들이 건강검진도 잘 안 맞고 술도 자주 먹고 네. 운동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고 네. 의사의 말만 따라야지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 재밌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건강검진 항목이 좀 많잖아요. 예.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물론 있지만 그 외의 것들 뭐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잘 우리가 모르겠어요. 꼭 받아야 되는 건강검진 항목은 생애 주기에 맞춰서 국가에서 국가건강검진으로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40세 이상이면 암검진을 하고 그다음 40세나 66세가 된 생애전환기 검진을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항목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내년부터 좀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하실 때는 패키지로 하시지 마시고 네. 그 자기가 다니던 병원하고 상의를 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특정 질환이나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검사를 하는 건강검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국가 건강검진. 예, 네. 그렇습니다. 첫째, 골다공증 검진이 현재는 66세 여성이 대상인데 내년부터는 54세하고 66세 두 번 받을 수 있도록 잘 했죠. 됐네요. 네. 여성들 이거 꼭 필요한데. 네. 그다음에 정신건강을 위해서 우울증
검사 같은 것들이 40세, 50세, 60세, 70세로 이렇게 횟수가 늘어나고요. 아, 네. 그다음에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해서 인지기능 장애 검사가 66세부터 2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유소견자는 검진 기관뿐이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도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건강검진이 횟수나 그다음 대상이나 이런 게 훨씬 넓어지는 거죠. 아, 네. 잘 됐네요. 건강검진 내년에 좀 다들 받아보시고 또 건강한 한 해 보내셔야 되잖아요. 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우리 당신의 전승에 오늘 애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이제 새해가 되니까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우리가 이야기는 많이 나눴지만 우리 건강한 새해를 위해서 원장님께서 한 말씀 딱 요약해 주신다면 덕담처럼. 네. WHO에서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나 단지 허약한 상태가 아닌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웰빙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내 몸의 건강뿐만 아니고 사회도 건강해야 되고 이 사회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건강해야지 건강한 사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몸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 몸도 사회도 함께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는 거 늘 명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고 내년 2018년을 잘 보내야겠습니다. 우리 강영주 원장님 이렇게 새해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 2018년에도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애청자분들께 좋은 건강 정보 많이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올 1년 동안 사랑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함께한 1년 동안 너무 행복했고요.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내년도 기대해 주세요. 자, 주말 또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첫날 즐겁게 맞이하시고 저와는 2018년 첫 화요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만나요. 자, 오늘 끝곡으로 임지훈의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띄우면서 마무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 김명숙이었고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